가장 중요한 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신청을 하는. 네이버 아이디가 해킹이 된 거예요. 완전 저품질이 되었고 그 이후 담당자분도 제 연락을 다 씹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짠순이 세대 달려라 행복이입니다. 저는 결혼 전 키워둔 블로그 덕분에 한 달에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30만원 정도 블로그 체험단으로 식비와 생활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약 2년간 블로그를 하면서 느꼈던 저만의 꿀팁과 블로그 저품질 걸렸던 경험담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블로그를 시작했던 계기는 제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뒤늦게 현실을 깨달은 케이스인데요. 그때 당시 제 월급이 약 220만 원이었는데 이 월급으로 결혼해서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때 다니던 회사에 육아휴직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면 겪을 경력 단절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작했던 게 바로 블로그였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꾸준하게 정보성 포스팅을 했었어요. 포스팅이 하나둘 쌓이다 보니 방문자 수도 자연스럽게 오르면서 지금은 블로그 시작한 지 약 2년이 되었는데 하루에 방문자 수가 400명에서 500명까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 블로그 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애드포스트 수익은 두 달에 한 번꼴로 6만 원 정도 받고 있고 한 달에 블로그 체험단으로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30만 원 정도 식비와 생활비를 절약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밀키트, 미용실, 외식, 샴푸, 치약 등등 다양한 제품을 배송형 체험단 혹은 방문형 체험단을 통해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애드포스트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블로그 개설 90일 이상, 포스팅 50개 이상, 1일 방문자 수 100명 이상 유입 시에 네이버 블로거가 직접 네이버에 신청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내가 올린 포스팅에 네이버에서 광고를 붙여주는 거고 내 포스팅을 본 사람이 그 광고를 클릭했을 시에 광고료를 현금으로 블로거에게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를 추천하는 이유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회사를 다니면서 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휴대폰으로 이동 시간에 뚝딱 올릴 수도 있고 퇴근하고 자기 전에 컴퓨터로 또 뚝딱 올릴 수가 있어요. 포스팅을 올리는 속도는 꾸준히 하다 보면 정말 빨라집니다. 이게 진짜 상당히 할만해요.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느낀 건 인스타그램을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잖아요. 다 돈이 많은 것 같고 다 행복한 것 같고 근데 블로그를 하다 보면 랜선이지만 정말 다양한 분을 알게 되는데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많이 알게 돼요. 예를 들면 워킹맘이신데 아이도 키우시고 회사도 다니시고 육아도 하시면서 동시에 체험단도 하고 또 부동산 정보를 전문성 있게 나누시는 전문 블로거 분들도 보면서 소통을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기 때문에 블로그 자체가 굉장히 생산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블로그는 하나의 주제로 꼭 올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이버에 인플루언서라고 정말 하나의 주제로 꾸준하게 전문적인 글을 쓰면 네이버에서 인플루언서라고 뽑아주는 게 있어요. 이제 뽑히면 네이버 상단의 노출이 굉장히 잘 되게끔 네이버에서 이제 끌어주게 되는 건데요. 저는 하나의 전문적인 주제로 꾸준하게 포스팅할 자신이 없고 관심사도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잡 블로거처럼 매일매일 내가 다녀온 식당이나 내가 구매했던 제품의 후기 다양한 주제로 이것저것 막 올리는 편인데 잡 블로거로도 저처럼 20만 원에서 30만 원 체험단으로 식비 절약을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실 수 있는 점이 블로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블로그를 할까 말까 고민하신다면 꼭 해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블로그를 빠르게 키우시기 위해서는 목표를 이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일 방문자가 100명이 될 때까지 매일매일 하나씩 포스팅한다. 이웃을 100명 만든다.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 내가 지출한 것에 대해 포스팅을 하는 거예요. 오늘 다이소에 가서 다이소 이불팩을 구매했다 하면 다이소 이불팩 후기를 적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집 앞에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사 마셨다 하면 아메리카노 사진을 찍고 가게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한 장 올릴 사진을 10장 찍어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블로그 이웃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체험단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일 방문자가 100명, 이웃은 100명 정도 있어야 당첨에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웃 신청도 하고 소통하려고 조금만 노력해도 블로그는 서로 소통해주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금방 이웃을 늘리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웃을 늘리는 꿀팁으로는 절대 기본 문구로 서로 이웃 추가 신청을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소개보다는 공감대가 많아 소통하고 싶어요. 저도 신혼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감 형성을 하면서 이웃하고 싶은 그 블로거분 포스팅에 먼저 성의 있는 댓글을 남기시면 보통 거의 다 이웃을 수락해 주신답니다. 방문자 수 늘리는 키워드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대기업 키워드를 제목 앞에 두면 방문자 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마트 밀키트, 다이소, 스타벅스 커피 캡슐, 피존 핑크로즈 후기, 크린토피아 러그 세탁 후기 등 이런 식으로 대기업 키워드를 맨 앞에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상단에 노출이 잘 되지 않더라도 다음이나 네이트 사이트에서 검색했을 때 또 내 포스팅이 상단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하게 최신 글을 업로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느낀 건 네이버가 좋아해서 상단 노출시켜주는 글들은 나만의 경험이 담긴 정보성 포스팅 혹은 네이버에 없는 글이었습니다. 제가 올렸던 글들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요즘 계속 조회수가 꾸준하게 잘 나오는 글인데 이마트 시식 시음 알바 후기 이 글이에요. 제가 정말 20대에 이마트에서 안 팔아본 게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제품에 대해 시식 시음 알바를 했었어요. 시음 알바는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등등 이런 저만의 경험담을 넣어서 정보성 포스팅을 작성했는데 굉장히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또 제 포스팅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행복주택 평수 이게 제가 행복주택 입주할 때 궁금해서 네이버에 검색했었는데 이 부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빨리 포스팅하면 내가 노출이 되겠다 이런 생각에 올렸었는데 항상 제 블로그 인기글로 올라오더라고요.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안 나오는 글들을 먼저 적으면 자연스럽게 상단에 노출이 됩니다. 이제 체험단 사이트를 한번 추천해봐 드릴게요. 방문자 수가 100명, 이웃이 100명이 되셨다면 이제 직접 체험단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면서 신청을 직접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우선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체험하는 방문형 체험단이 제품을 택배로 받아보는 배송형 체험단보다는 경쟁률이 훨씬 낮기 때문에 방문형 체험단부터 먼저 검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초보 체험단이시라면 미블 체험단, 강남 맛집 체험단, 리뷰 노트 체험단, 라이프 체험단, 디너의 여왕 체험단 등 이런 사이트에서 먼저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방문자 수가 그래도 300명 이상 정도 꾸준히 유입되기 시작됐다 하시는 분들은 레뷰 체험단, 링블 체험단, 서울 오빠 체험단 사이트 등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블로그 저품질 후기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하는 블로그 이전에 20대 때 일기장처럼 정보성 포스팅이라기보다는 막 끄적이던 블로그가 있었어요. 알바몬을 보다가 블로그 포스팅을 하나를 해주면 건당 원고료 3만 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약간 사기가 아닐까 싶으면서 진짜로 준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했었어요. 진짜로 건당 3만 원을 받았었고 결과는 10번도 못 해보고 블로그 저품질이 되었습니다. 원고료를 받는 알바의 경우 담당자분이 메일로 사진이랑 글 내용까지 다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 블로그에 제가 로그인을 해서 그대로 포스팅을 하는 거였는데 3번 정도 올렸나? 네이버 아이디가 해킹이 된 거예요. 비밀번호 찾기로 겨우 찾기는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이 원고료를 받는 알바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알바 담당자분께 말씀을 드리니까 경쟁 업체에서 노출이 안 되게 하려고 해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킹이 되지 않게 보안 설정에 들어가서 2단계 보안 설정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0번도 안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 블로그가 완전 저품질이 되었고 그 이후 담당자분도 제 연락을 다 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고료를 받는 포스팅은 정말 조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네이버에서 가장 싫어하는 글이 특히나 보험 홍보 글이라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올렸던 글들이 보험 광고 글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네이버상에 똑같은 글과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네이버가 가장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고료를 받는 포스팅 하시는 거는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로그 글쓰기 꿀팁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글꼴.
일단 글꼴은 내가 좋아하는 글꼴로 하지 마시고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 반듯하고 큰 글꼴로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핸드폰으로도 블로그를 보기 때문에 핸드폰 화면은 작은데 글꼴도 흘림체고 작으면 정말 읽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이버에서도 글에 대한 체류 시간이 긴 글들을 네이버 상단에 노출을 또 시켜준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글꼴은 반듯하고 큰 글꼴로 설정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소통하며 이웃에게 배우기입니다. 이웃분들과 소통을 하면 좋은 점들 중 하나는, 저도 제가 글을 굉장히 좀 잘 못 썼어요, 처음에는. 근데 소통을 하면서 몇몇 정말 글을 잘 쓰시는 블로그 이웃분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 이분은 정말 돈을 주고 배우셨나? 어쩜 이렇게 포스팅을 잘하시지? 그분들 글을 굉장히 많이 보고 참조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한번 이런 스타일로 적어볼까? 하면서 이렇게 배울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소통을 해야 블로그가 질리지 않고 꾸준히 하게 되면서, 동시에 요즘 핫한 블로그 체험단 정보도 이웃분들에게 많이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즐겁게 소통하면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세 번째 방법으로는 네이버 지도를 첨부하는 거예요. 음식 후기다, 미용실 후기다 하면 네이버 블로그상에 지도를 첨부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지도를 첨부하면 네이버 지도 노출 시에 네이버에서 내 글을 또 노출시켜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도를 보다가 내 포스팅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접근망이 또 생기기 때문에 항상 네이버 지도를 첨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블로그를 2년 동안 하면서 정말 달에 약 20만 원씩 절약을 할 수 있었고, 생각보다 너무 회사를 다니면서 할 만해서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블로그 이웃을 늘리고 싶고 블로그를 열심히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 블로그에도 놀러와 주세요. 그럼 제가 얼른 소통하러 또 놀러 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블로그를 잘 유지하다가 아이가 생기면 이제 육아템이나 이런 것들을 체험단으로 받는 게 제일 소소한 목표인데요. 함께 블로그로 성장하고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짠순이 세댁 달려라 행복이 앞으로도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